안녕하세요. 치료에 대한 진실된 이야기, 치중진담 여수 바로원신경외과 장혜영 원장입니다. 오늘의 진료는 걸을 때 발생하는 하지 위압감을, 다리의 위압감을 가지고 있는 54세 남자 환자분입니다. 걸을 때 허리가 아프거나 다리가 아프신 경우에 척추협착증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진료를 보다 보면 환자분들이 그런 통증 때문에 척추협착증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분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척추협착증만으로 허리나 다리에 통증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척추협착증 외에 다른 진단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오늘은 척추협착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협착증을 진단받았거나 걸을 때 다리가 저리거나 힘이 빠지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오늘의 진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54세 환자분의 케이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분은 걸을 때 양쪽 다리가 저리시고요. 그리고 계속 걷다 보면 다리에 힘이 빠져서 앉아서 쉬어야지만 증상이 좋아지는 분입니다. 그리고 보통 10분 정도 걸으면 증상이 유발이 되고 5분 정도 쉬다 보면 증상이 호전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수개월 전부터 있었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은 상태로 오셨는데요. 이 환자분의 증상은 간헐적 신경이성 파행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이 간헐적 신경이성 파행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진단할 수 있는 것이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그리고 엑스레이 상에서 봤을 때는 엑스레이 상에서는 특별하게 허리에 디스크 공간 자체가 좁아져 있는 것은 크게 관찰되지 않고 상부 요추에 있어서 요추 1번과 요추 2번 사이 디스크 공간이 약간 좁아져 있는 정도고요. 그리고 이 흉 요추부에 이 척추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엑스레이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척추의 퇴행성 변화라든지 아니면 디스크 사이 공간이 좁아져 있는 건 명확하지 않은 그런 상태고요. 그러면 하지만 일단 환자분의 증상이 걷다 보면 다리가 저리고 그리고 그러다가 나중에 힘이 빠진다는 것은 이 증상은 간헐적인 신경인성 파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간헐적 신경인성 파행이라는 것은 우리 파행이라는 말 자체는 제대로 걷지 못한다, 절뚝거리면서 걷는다라는 뜻인데, 간헐적으로 그냥 걸을 때마다 계속 그러는 게 아니라 간헐적으로 걷다 보면 증상이 생기고 그 증상이 생기는 원인이 신경 쪽에서 온다는 그런 뜻인데요. 그러면 이 간헐적 신경인성 파행이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가장 간헐적 신경인성 파행이 발생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진단명은 척추협착증입니다. 우리가 뭐 척추관협착증이라고도 하고 척추협착증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척추협착증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이 보면 이 신경 다발이 이 척추 안에 사이 공간을 지나가게 되는데, 이 지나가는 이 큰 공간을 우리가 척추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 자체가 좁아지는 것을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척추관 협착증이 발생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관 자체가 좁아지면서 신경을 압박을 하게 되는데, 그 신경을 압박을 함으로써 그 신경 주변에 있는 혈관이 눌리게 됩니다. 혈관이 눌리게 되면 그 혈관이 눌림으로써 그 신경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신경의 허혈성 증상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게 계속 지속이 되다 보면 이제 그 신경의 기능적인 부분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리에 힘이 빠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신경인성 파행 같은 경우는 허리를 뒤로 젖힌다거나 아니면 걷는데 그러니까 보통 허리를 뒤로 젖힐 때 신경이 더 많이 눌리기 때문에 걸을 때 증상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허리를 구부리게 되면 그 공간 자체가 눌리는 게 넓어지면서 눌리는 게 풀리기 때문에 증상이 좋아지는 게 아주 특징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간헐적 신경인성 파행이 발생을 했을 때 구분을 해야 되는 게, 간헐적 신경인성 파행이라고 하는 건 그거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제대로 걷지 못한다는 뜻인 거지 다리가 아프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분이 걷는데 처음에 걸을 때 좀 약간 다리에 좀 힘이 빠지는 것 같이 느끼면서 그 힘이 빠지는 느낌을 약간 저리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리면서 나중에 힘이 빠진다 그러면 신경인성 파행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걸을 때 아프다, 뭐 찌릿찌릿하다, 뭐 당긴다 이런 증상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건 사실 척추관 협착증과는 간헐적 신경인성 파행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증상만 가지고 우리가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진단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게 왜 올까요? 척추관 협착증은 결국은 우리가 허리에 퇴행성 변화가 발생을 했을 때
주로 최종 단계로 도달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은 척추관 협착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못된 자세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잘못된 자세 때문에 근육이 과긴장이 되고, 상대적으로 과긴장이 되면서 근육의 상태가 악화가 되고, 그러면 그로 인해 척추의 안정성이 떨어지게 되면 디스크의 부하가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 디스크가 자꾸 눌리는 힘이 커지다 보니까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 진행을 하게 되면 척추의 안정성은 더 떨어지게 되고, 디스크 주변에 있는 구조물, 이 뒤쪽에 있는 후관절이라든지 아니면 이 척추관 안쪽에 있는 인대 같은 곳에 퇴행성 변화가 증가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로 인해서 안정성이 더 악화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디스크가 파열이 돼서 앞쪽에서 뒤로 밀고 나오거나, 아니면 뒤쪽의 후관절과 인대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후관절과 인대가 점점 두꺼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안쪽에 있는 신경이 지나가는 그 척추관 자체가 좁아지게 되면서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실 대부분의 척추 질환은 마찬가지지만 잘못된 자세로 인한 근육의 과긴장이 나중에 이게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런 척추와 관련된 척추 질환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도 사실 지금 엑스레이상에서 봤을 때 엑스레이상으로는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나 이런 것들이 심해 보이지는 않지만, 이분도 마찬가지로 허리가 뒤로 넘어가고 골반이 뒤로 빠져 있고, 그러면서 이 척추 기립근의 과긴장이 관찰되고 잘못된 자세가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 나중에는 그런 척추관 협착증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심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척추관 협착증이 발생을 했을 때 치료는 사실 혈액순환 장애이기 때문에, 일종의 혈액순환 장애이기 때문에 보통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약도 결국은 그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관이 눌리는 걸 줄여서 혈액순환을 보존해 주는 쪽으로 그런 작용하게 되는 그런 약물을 복용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복용을 해도 증상이 호전이 없고 점점 상태가 악화돼서 나중에는 사실 예를 들어서 5분도 못 걷는다, 아니면 3분도 못 걷는다, 이렇게 해서 걸을 수 있는 시간이나 거리가 너무 짧아진 경우에는 보통 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럴 때는 당연히 뒤쪽에 그 척추관 자체가 좁아져 있는 거기 때문에 뒤쪽의 뼈를 제거해서 공간을 넓혀주고, 그러면 그로 인해서 척추의 안정성이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나사를 고정을 해서 이제 안정성을 확보를 해서 치료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런 나사를 고정하는 척추 협착증 같은 경우는 그래서 수술이 거의 나사 고정술로 돼 있는데, 그런 나사 고정술을 하게 되면 그 척추 협착증에 대한 치료는 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척추라는 게 결국은 관절 그 마디마다 움직여야 되는데 그 움직임을 없애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수술을 한 걸로 인해서 이제 그 주변 관절들의 수술 부위 인접 변성이라고 하는 다른 문제 같은 게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술적 치료는 당연히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시고 약물 치료라든지 약물 치료 위주로 해서 경과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영상을 찍으면서 이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면서 제가 오늘 가장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제 의사분들도 마찬가지고 의사분들이 진료를 볼 때 사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긴 하시는데, 협착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디스크가 좁아져 있어도 협착, 그리고 엑스레이에서 봤을 때 디스크가 좀 좁아져 있으면 협착이 있네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저한테 오면 저 협착증이래요 라고 얘기를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그 협착이라는 말은 이게 한글로서 협착이라고 하면 이제 그 협착이란 말밖에 없지만, 사실 그 협착은 우리가 의사들이 쓰는 협착과 그 디스크가 좁아져 있다는 협착은 약간 다른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척추관 협착증에서 그 협착은 이제 그 신경관 자체가 좁아져 있는 그 질환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디스크 공간이 좁아져 있다는 그 협착은 그냥 좁아져 있다는 의미의 협착이기 때문에 사실 일반인 분들은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데, 의사분들 중에서는 사실 그런 협착을 그냥 같은 의미로 쓰시는 분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협착의 의미는 아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얘기할 때는 진짜로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분들한테는 협착이라는 말을 쓰는 게 좋지만, 그냥 디스크 사이가 좁아져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사실은 협착이라는 말보다는 그냥 디스크 사이 간격이 좁아져 있다는 의미로 쓰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도 얘기를 했지만 협착은 결국은 신경의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신경으로 피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통증하고는 크게 연관은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걸을 때 다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고 아니면 허리가 아프다 그런다고 했을 때 걸을 때 증상이 생기니까 그러면 무조건 협착증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거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걸을 때 통증이 발생한다 그러면 오히려 척추관 협착증보다는 뭐 자골신경통이나 아니면 어떤 허리의 연관통 같은 걸 생각을 해서 그쪽과 관련된 감별 진단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는 양쪽 다리로 증상이 생긴다는 게 특징적이죠. 허리 가운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증상은 양쪽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 걸을 때 양쪽 다리가 힘이 빠지면 척추관 협착증, 걸을 때 양쪽 다리가 아프거나 당기거나 하면 자골신경통이나 연관통을 더 생각해야 되고 걸을 때 한쪽 다리가 아프거나 힘이 빠진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게 되는 추간공 협착증을 따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에 따라서 진단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꼭 걸을 때 증상이 생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걸을 때 어떤 증상이 생겨서 어느 부위에 어떻게 증상이 생기는지가 중요한 거니까 환자분들은 내원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고 의사분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당연히 진단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십니다.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데 그러면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운동을 하면 좋아질 수 있나요? 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죠.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게 정말 이분이 맞다고 한다면, 걸을 때 정말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게 맞다고 한다면 사실 이거는 뼈 안쪽에, 척추관이라는 거는 뼈 안쪽에 공간 자체가 좁아져서 신경이 눌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겉에서 근육을 운동을 하고 한다 해서 이 척추관 협착증이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수술적인 치료밖에 없어요. 신경을 눌리는 걸 풀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약을 드시면서 경과를 보시되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그 주변은 다 안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척추관 협착증이 발생을 할 정도면 그 주변에 있는 후관절, 디스크, 그리고 인대, 근육 다 상태가 안 좋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재활 운동이나 안정성에 대한 운동을 신경을 쓰시는 게 좋고, 오로지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증상만 있으신 분들은 사실 그거를 좋아지기 위해서 그걸 악화되지 않도록, 만약에 증상이 심하지 않는 분들은 악화되지 않도록 척추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운동을 하는 거는 맞지만 그 척추관 협착증이 이미 심하고 증상이 이미 심한 분들이 재활 운동을 하시는 거는 사실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 수술적인 치료나 이런 것들을 먼저 하셔서 증상을 호전되게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재활을 목적으로 다시 악화되지 않고 다른 그런 주변 수술 부위의 인접 변성을 막기 위해서 안정성에 대한 그런 운동을 시행하시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운동 같은 거를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러면은 무슨 운동을 하면 좋나요? 그러면 대부분 다 이렇게 물어보시죠. 걸어도 되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십니다. 병원에서 걷기 운동을 많이 권장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걷기 운동을 하면 허리가 좋아진다고 다들 생각을 하시죠. 근데 사실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는 걷는 게 사실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걸을 때 다리에 힘이 빠진다는 얘기는 걸을 때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신경에 피가 안 가니까 제가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건데, 그러면 많이 걸으면 걸을수록 신경에는 피가 점점 안 가겠죠. 이제 저희 환자분들 중에도 보면 어르신들이 내가 다리에 힘이 빠지니까 이걸 걸어가지고 내가 이걸 이겨내 버리겠다 하시면서 힘이 빠지고 안 좋은데도 참고 걷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진짜 말리죠. 그렇게 하시다가는 더 안 좋아질 수 있다고. 신경에 손상을 더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걸었을 때 다리에 힘이 빠진다 그러면은 바로 앉아서 쉬시고, 증상이 완화가 되면 좀 걸으시다가 또 힘이 빠지면 쉬시고, 걷기 운동을 주로 하신다 그러면, 걷기 운동을 꼭 해야 되고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 라고 한다 그러면 증상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걷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우리가 이제 보통 척추관 협착증이 있을 때 보통 이제 많이 걷지를 못하거나, 예를 들어서 당뇨가 있으시는 그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운동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는 걷기를 못하니까 그럴 때 많이 권유드리는 거는 자전거입니다.
앉아서 실내 자전거를 타시는 거죠. 물론 오래 앉아 타시면 그것 자체도 허리에는 자극이 가기 때문에 허리 주변에 있는 구조물에 무리가 올 수 있지만 그래도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될 때는 그래도 자전거가 제일 낫습니다. 근데 만약에 자전거를 탔는데 다리가 아프다. 자전거를 타니까 다리가 저리고 아프다. 그럼 이건 척추관 협착증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는 혈관과 연관해서 다리로 내려가는 혈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혈관인성 파행이니까 그런 경우는 운동을 할 게 아니라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혈관 검사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꾸리 물어보시는데 거꾸리 운동 환자분들 중에 거꾸리 운동 물어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 거꾸리를 운동을 하게 되면 허리가 견인이 되기 때문에 그걸 하면은 혹시 효과가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거는 꼭 비단 척추관 협착증뿐만 아니라 뭐 디스크라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그런 거꾸리 운동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거꾸리 운동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척추를 견인을 해주는 거죠. 잡아 당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 우리가 디스크 환자분들에 있어서 디스크 탈출이 좀 있거나 디스크 퇴행성 변화가 있어서 허리가 아프신 분들 같은 경우에 견인 치료를 같이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과 비슷한 효과를 주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견인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거꾸리 운동 같은 걸 하셨을 때 디스크가 심하게 튀어나온 분들은 사실은 웬만하시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상태가 나빠질 수 있고 거꾸리 운동은 사실 보통 하면 머리가 아래로 쏠리기 때문에 사실 오래는 못 하시기 때문에 잠깐 하다가 다시 내려오시면 사실 다시 원상복귀가 됩니다. 그래서 하는 것 자체가 뭐 어떤 그 안쪽에 있는 속근육, 전체적인 근육에 대한 스트레칭 개념에 있어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질환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보시면 되고요. 척추관 협착증은 특히나 허리 안쪽, 뼈 안쪽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셔도 크게 도움을 보실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셨을 때 오히려 좀 안 좋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되도록 피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척추관 협착증 케이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이 발생했을 정도라고 한다면 이미 척추의 퇴행성 변화가 많이 진행을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가지 진단만 있을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허리나 다리의 통증, 위압감이 각각 나타날 수 있고 그런다 그러면 그거는 또 각각 다른 원인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대한 치료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감별 진단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야지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 영상 안에서 모든 척추 협착증에 대한 그런 진단,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감별 진단을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만 보시고 나는 협착증이다, 아니다 라고 단순하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거는 결국은 엑스레이나 이런 MRI 같은 방사선 사진과 그리고 증상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상관관계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정확한 진단은 꼭 병원을 방문하셔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치료에 대한 진실된 이야기 치중진담 여수 바로본 신경외과 장혜원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